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세계그룹이 G마켓과 SSG닷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수장을 교체하며 쇄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는 기업과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이 사업 리밸런싱에 나서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카드로 사업 재편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재편 청사진과 이에 따른 주가 전망 짚어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처음으로 제주와 여수, 통영 인근의 섬 지역에 드론으로 스마트폰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도서 지역 소비자들은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편의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달 신세계그룹은 그룹 내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는데요. 새로운 대표 취임과 동시에 G마켓과 SSG닷컴은 체질 개선에 고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신세계그룹은 G마켓과 쓱닷컴의 수장을 교체했습니다. 회사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정형권 대표와 최훈학 대표를 각각 구원투수로 등판시켰습니다. 이들 최고 경영자 중 정형권 대표가 취임 후 처음 선보인 서비스는 가격 인하 시그널. 고객이 현재 구매하려는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안내하는 서비스로 정 대표는 가격 경쟁력과 할인 체감률을 높이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G마켓은 상품 검색을 개편하고 셀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마켓의 이길 배송 서비스인 스마일 배송은 신규 셀러에게 물류 보관비를 받지 않는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G마켓 내부에서 꿈틀꿈틀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형권 신윤 대표는 앞서 지난 8일 전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업계 이리저리를 탈환하기 위한 변화의 과정은 힘들겠지만 협업에 힘써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쇄신 조치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최훈학 쓱닷컴 대표는 그로서리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특화 멤버십을 15일 새롭게 내놨습니다. 쿠팡이 내달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어 탈쿠팡족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 쓱닷컴은 최훈학 호 출범 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제도 실시하며 조직 슬림화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2년부터 운영해오던 사진 영상 중심의 스페셜 리뷰 서비스도 효율화를 이유로 이달 돌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세계그룹이 이커머스 사업부문 대표를 교체하며 언급했듯 성과를 내기 위한 전사적 정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는 기업과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대를 넘어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국내 은행의 5월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이 0.51%를 기록하며 전달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4년 9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024년 5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5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한 달 사이 1,000억 원 늘어 2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되고 신규 연체율은 0.12%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을 제외한 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상승했습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달 대비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대기업 대출은 0.05%로 전달 대비 0.06%포인트 내렸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0.72%로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은 0.75%로 전달 대비 0.05%포인트 늘었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달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달 대비 0.02%포인트 증가했는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1%포인트 상승한 0.27%,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0.06%포인트 오른 0.85%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은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만 3조 2천억 원의 부실채권을 상각 매각 처리했습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장부에서 지워버리는 상각 처리를 하거나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의 헐값에 파는 매각 처리로 건전성 관리를 합니다. 지난 한 해 5대 은행의 상매각 규모는 5조 4,544억 원인데 금융권에서는 올해 상매각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기업들이 대대적인 리밸런싱에 나섰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카드로 사업 재편을 내걸고 사업을 붙이고 떼는 모습인데요. 각 그룹의 사업 재편 청사진과 이에 따른 주가 전망 등 짚어보겠습니다. 보도본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계 리밸런싱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기업들이 사업 재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곳이 SK그룹입니다. 될 만한 사업만 키우겠다라는 게 골자인데요. 이번 SK의 새 판짜기는 미래 성장 동력인 배터리 사업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핵심은 SK이노베이션과 조단위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 기업이죠. SKENS의 합병을 통해서 적자늪에서 허우적대는 SK온을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재계는 내일이죠.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식의 통합이 이뤄지는 걸까요? 네, 현재 언론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통합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SK이노베이션은 오늘 공시를 통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시나리오는 사내 독립기업을 통한 수평적인 합병 방식입니다. CIC는 회사 내 특정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사내 별도의 기업체를 만들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기존 주주들의 반대와 또 자칫 불거질 수 있는 배임 시비 등을 이를 통해서 피해 나갈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 지붕 두 가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산그룹도 리밸런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두산그룹도 사업 재편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골자는 두산마켓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 산업인 로봇 분야를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두산마켓은 매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캐시카우 역할을 현재 그룹 내에서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그룹 리밸런싱 작업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장사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증권가의 사실 관심은 이번 사업 재편을 통해서 과연 어떤 상장사가 수혜를 볼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SK그룹의 경우에는 SK스퀘어와 SK텔레콤이 거론이 됩니다. SK텔레콤은 높은 주주이익 환원 규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K스퀘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SK어는 그룹의 투자 전문 기업이자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HBM을 필두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SK어의 기업 가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더해서 현금 배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BNK 투자증권은 SK스퀘어의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으로 높여 잡았는데요. BNK 투자증권은 SK스퀘어의 투자활동 중심의 주주 환원에서 성장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합병을 통해서 현금 창출력의 개선이 기대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석유화학 산업의 불확실성이 좀 깊어지면서 현재 실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뚜렷한 수혜와 이익을 점치기는 조금 힘들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네, 두산그룹으로 봤을 때 이번 합병을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장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와 지주사인 두산이 꼽히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은 북미 시장의 영업적인 시너지와 고객 접점 확대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에 따라 두산 로보틱스의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주사 두산의 경우에는 향후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을 주 두산과 일반 주주에게 현금 배당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개별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DS투자증권은 두산이 보유한 자사주 18%를 밸류업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커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합병 비율이 1대 0.63입니다. 결국 에너빌리티의 주식 100주를 갖고 있는 주주라면 합병 시에는 로보틱스의 주식 3주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두산 밥켓을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산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SK텔레콤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 통합 솔루션 업체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에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SK텔레콤은 SGH와 전환 우선주 투자 계약을 맺었고 이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약 10% 수준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 회사는 데이터 센터 구축, 운영 등 AI 인프라 사업 영역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 거대 언어 모델 발전에 따라 대량의 GPU가 요구되고 AI 클러스터 구축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높아지는 등 전문적인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 사업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사는 올해 협력 파트너십을 추가로 맺어 AI 데이터 센터, 엣지 AI, 미래 메모리 솔루션 등 AI 인프라 사업 영역 전반에 걸친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제주와 여수, 통영 인근의 섬 지역에 드론으로 스마트폰 배송에 나섭니다. 모바일 제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매장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도서 지역 소비자들은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편의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물건을 실은 드론이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바다를 건너 인근 섬마을까지 이동한 드론은 착륙 지점을 찾아 안전하게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상자 안에 든 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작 갤럭시 Z 폴드 플립 6. 삼성전자가 오는 19일부터 제주와 여수, 통영의 섬 지역에 갤럭시 Z 폴드 6와 Z 플립 6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모바일 제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건 국내에 처음입니다. 이번 드론 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협업으로 진행됩니다. 드론과 관제 시스템 등 각 지자체별로 구축돼 있는 드론 인프라를 활용해 운영되는 겁니다. 드론을 통해 배송하게 되면 섬 지역까지 7일가량 소요되던 시간이 하루로 단축됩니다. 선박 운행이 종료된 시간 이후에도 배송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매장을 방문해 구매하는 게 어려웠던 도서 지역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제주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는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3개의 거점으로 배송을 시작합니다. 여수 지역은 제도와 송도, 통영 지역은 비산도와 만지도 등의 지역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9일 본격 운영을 앞둔 드론 배송 서비스는 지난 6월부터 제주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안전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폴더블 신제품을 시작으로 태블릿과 버즈, 워치 등 배송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 금융권의 부실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금융창구인 저축은행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급전 수요가 카드와 캐피털사로 몰리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악화하면서 연체가 크게 늘자 카드와 캐피털 업계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조 3,2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카드와 캐피털사의 가계대출은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상반기 9천억 원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1분기 연체율 8.8%를 기록하며 건전성에 비상이 걸린 저축은행은 여수신을 줄이는 등 건전성 관리에 주력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약 8.3%로 다소 줄었습니다. 반면 카드와 캐피털 업계는 저축은행에서 흡수하지 않은 서민 대출 수요가 쏠려 대출이 늘고 연체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0조 5,186억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4월보다 6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다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1조 9,10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천억 원 넘게 증가한 겁니다. 갚아야 하는 카드값의 일부를 미루는 리볼빙 2월 잔액도 7조 원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의 연체율도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하나카드와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이미 마의 2%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카드사들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을 손실로 처리한 규모가 올해 1분기에만 1조 원을 넘었지만 건전성 개선은 요원합니다. 캐피털 업계도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51개 캐피털사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은 2.13%로 지난해 1분기 대비 0.51%포인트 치솟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현지 빅테크 경영진과 만나 고대역폭 메모리 등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곽 사장은 현지 시간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서 열린 SK 글로벌 자문위원회 미팅에서 미국 학계,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미래 성장 전략과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자리에서 메모리 생태계 성장을 위한 학계 및 스타트업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 파트너십 육성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인텔, AMD 등에서 그래픽카드 관련 핵심 설계자로 일했던 코드리 CEO가 차린 미히라 AI,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MEXT, 타타 일렉트로닉스 등과의 협업 방안도 모색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 사장은 이번 출장 기간 미국 샌호제이에 있는 SK하이닉스 미국 법인을 살펴보고 인근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 및 관계자와도 만났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LG전자가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상 음향 전문 매체 음원출판이 주관하는 VGP 2024 여름 어워드에서 TV 모니터 제품이 16개 상을 받았습니다. VGP 어워드는 일본 영상, 음향기기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립니다. 특별상 부문과 카테고리별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는데 AV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과 전자 매장 딜러들이 제품 기술력, 소비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수상작을 뽑게 됩니다. 특히 LG 올레드 에보는 제품 전체가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70에서 80평, 60에서 70평, 45형 미만 6기 발광 다이오드 TV 부문에서도
최고상에 해당하는 금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와이 타카시 VGP 심사위원은 LG 올레드 TV는 새로운 OLED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며 새로운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세밀한 화질 표현과 색 밸런스, 명암비 등 완성도가 한층 더 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한 사람이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수요자들이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 매매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선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50만 6,389명, 한 달 새 3만 7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19개월 연속 감소했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올해 2월과 3월 잠시 증가했지만 4월 5,050명, 5월 19,766명이 각각 감소하는 등 4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업계에선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며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 매매에 나서면서 통약 해지가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집중되다 보니까 당첨 확률 자체가 낮아지는 것도 도리어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이미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으로 신고 기한이 보름가량 남은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 건수는 7천 건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 역시 11,365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가장 많습니다.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활용 차원에서 청약 통장을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매매가 늘어나는 추세로 미뤄볼 때 당분간 통장 해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미 지역 수출 호조와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 등이 수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쓰이는 코픽스가 전달보다 0.04%포인트 하락한 3.52%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담대 변동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기차로 여행할 경우 철도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와 행안부, 23개 지자체 등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 감소 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아가 브랜드 최초의 정통 픽업 트럭 더 기아 타스만의 개발 과정을 담은 영상 시리즈의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18,000회에 달하는 가혹한 시험을 거쳐 탄생한 타스만의 개발 뒷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